자, 이제 이어서 개념 원리책 134쪽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볼 건데 328번 문제를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일단 328번 일단 세타를 그냥 1사분면이라 치고 한번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아. X축, Y축을 일단 그려놓고 이 빨간색을 시초선이라 생각해서 일단 세타를 대강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자, 지금 일단 이만큼 세타. 그러면은 이제 3세타랑 세타가 Y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래. 그러면 이 분홍색이랑 Y축 대칭이 되게 한번 그려보는 거야.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3세타는 이렇게 파란색. 그러면은 항상 시초선부터 이렇게 각을 표현하는 거야. 항상. 그래서 요만큼 각의 크기가 3세타. 그러면은 요 연두색 크기만 보면 세타니까 여기도 크기만 보면 세타. 그러면은 이제 관계식을 한번 써볼 거야. 관계식을. 자, 특수한 각 뭐 180도, 360도, 90도 같은 걸 이 그림에서 관찰할 수 있는지 3세타랑 세타를 어떻게 하면 더하면 몇 도? 180도. 아니, 지금도 일단 문제가 도니까 도로 쓸게. 그냥 원래 호도법으로 쓰는 게 맞는데 지금 문제도 일단 도로 하겠습니다. 네, 조심해야 될 건 여기 뒤에 뭐 붙여야 된다고? 일반각 표현 써야 된다고. 일반각 표현. 그러면은 이제 4세타가 180도 더하기 360도 n이니까 자, 세타 4로 나눠서 세타는 45도 더하기 90도 n 이렇게 써지죠. 그래서 이제 n에다가 차근차근 숫자 넣어가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넣어버리면은 세타가 마이너스 45도가 나와서 이 범위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n에다가 0도 넣어보고 n에다가 1도 넣어보고 이렇게. 그래서 n에다 0 넣으면 세타는 45도, n에다가 1 넣으면 세타는 135도, n에다가 2 넣으면은 180도를 넘어가니까 딱 요렇게 주황색 네모친 두 개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5도랑 135도. 그래서 확인 체크 326번은 두 개의 동경이 이제 원점 대칭 관계라는 겁니다. 원점 대칭. 물론 이제 세타가 이제 90도보다 큰 2분의 파이보다 크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그 2분의 파이보다 크게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냥 설명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여기 글이나 이쪽에 글이나 어차피 둘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그리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자, 그래서 빨간색 시초선 기준으로 해서 어만큼 세타. 그러면은 7세타면은 여기 분홍색이랑 일직선인데 방향이 서로 반대되게 7세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이제 여기서 둘이 어떻게 해야 특별한 각이 나오나. 7세타랑 세타를 어떻게 해야? 여기선 빼야 되지. 자, 7세타에서 세타를 빼봐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에서 여기 요만큼 분홍색, 자, 요만큼을 빼봐요. 그러면은 얼만큼 나오냐면 요렇게 평각 나오는 거 보이지? 그래서 180도. 근데 뒤에 뭐 붙여야 된다고? 일반각 표현 써야 된다고. 일반각 표현. 그래서 6세타가 180도 더하기 360도 n. 자, 그래서 6으로 나눠 써보면 세타는 30도 더하기 60도 n. 그러면은 이제 n 자리에 숫자 넣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90도랑 180도 사이에 들어오려면 n 자리에 얼마 넣어야 되냐면 2 넣어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세타는 30도 더하기 120도 해서 150도. 정답은 150도가 되겠어요. 자, 그 일직선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두 가지 표현이 있어. 일직선 위에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요렇게 검은색 한 선 위에 하나의 동경이 시초선 기준으로 다시 요 일직선 기준으로 이렇게 시초선 그려놓고 저 검은색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홍색 동경이 하나 있고 요 파란색 동경이 요렇게 있을 수도 있어.
요렇게 있는 거 하나 있고, 이래도 둘 다 일직선 위에 있지.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에 그림 또 하나 그려보면, 마찬가지로 요 빨간색 시초선 기준으로 해서 이 검은색 선상에 요렇게 동경 하나 있고, 반대로 요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요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두 그림 중에서 오른쪽은 이렇게, 왼쪽 거는 요렇게. 맞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반직선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 반직선 개념으로. 그러니까 동경이 반직선이니까 이 뭐 여기 원점, 뭐 분홍색 점 위에 있는 거 하나 P, 뭐 파란색 점 위에 있는 거 Q 하나, 이렇게 하면은 왼쪽 상황은 이렇게 쓰면 반직선이잖아. 반직선. 그 다음에 요것도 반직선. 왼쪽은 이게 둘이 다른 거지. 왼쪽은. 근데 오른쪽은 둘이 같은 거지.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야. 이렇게. 반직선은 방향 개념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150도를 만약에 호도법으로 표현한다면 6분의 5파이라고 쓸 건데, 지금은 그냥 도로 써서 150도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경 위치 관계 연습해봤고요. 오늘 한 게 일단 메인 내용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부채꼴, 호의 길이랑 넓이. 그 다음 두 번째가 동경 위치 관계. 매번 동경 위치 관계 할 때마다 강조하는 거, 제발 부탁하는데 그림을 좀 그려보자. 그림을 제발 그려봐야 돼야지. 그림. 그리고 특별한 각은 문제마다 다르게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연습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뒤에 가서 삼각함수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책은 143쪽.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를 잠깐 생각해보면, 중3 때 배운 삼각비, 너무 유명한 길이 비율.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고 우리는 쓸 수 있어요. 자, 위에부터 몇 분의 몇? 5분의 4. 그 다음에 코사인이 5분의 3. 탄젠트가 얼마? 3분의 4.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를 이렇게 배웠어.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 삼각비의 고질적인 한계점이 뭐냐면, 직각삼각형 안에서만 삼각비가 약속이 되다 보니까 이 각은 이제 90도를 절대 넘어갈 수 없지.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안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예각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게 돼. 삼각함수는 삼각비랑 사실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이제 90도 2분의 파이보다 큰 각,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리고 음의 방향의 각,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를 정의를 할 때 도형에서 정의하지 않고 좌표로 정의하거든. 좌표로. 그거를 원으로 옮겨서 정의를 해. 자, 봐주십시오. 책 이제 몇 쪽이냐면 143쪽. 일단 보면은 되게 거부감 들게 생겼는데, 일단은 별을 당연히 쳐줘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정의이기 때문에. 자, 사인은 어디다 좀 동그라미 쳐두냐면, 사인은 여기 y에다 동그라미 쳐두는 거야. 사인은. 반대로 코사인은 여기 x에다 동그라미 쳐두는 거예요. 자, 요 x가 P점의 요거랑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져. 그 다음에 사인 세타에 나와 있는 y가 요거랑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져. 그러니까 코사인의 정의가 뭐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코사인은 원 위에 x좌표와 매우 밀접한 연결관계를 가져. 저걸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정의야, 정의. 저렇게 정의했다고. 저렇게 정의를 했어. 반대로 사인은
원 위에 무슨 좌표와 매우 밀접한 연결관계를 갖냐? x좌표가 아니라 무슨 좌표? y좌표와 매우 밀접한 연결관계를 가져.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으로 가게 되면 사인 세타가 1분의 y니까 그냥 y지 y. 아,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에선 특별하게 사인이 그냥 y좌표고 코사인이 곧 무슨 좌표? x좌표. 이렇게 원위에죠. 그러면 탄젠트의 정체인 이 x분의 y의 정체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자, 0,0이랑 x, y를 가지고 뭘 계산한 거냐? 세 글자. 직선의 뭐? 기울기. 그래서 탄젠트는 원점과의 기울기. 자, 이거 코사인이랑 사인 받아들일 만한 것 같아? 오, 정의야, 정의. 자, 그럼 뒤에 가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뒤에 145쪽을 봐주세요. 자, 145쪽에 350번의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할 때, 자,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좌표 찍어야 되니까 x축 y축 그려보고 괄호 2번 갖고 설명하는 건데, 일단 15, 마이너스 8을 찍어보면 한 여쯤 있을 거예요. 15, 마이너스 8. 그러면 바로 중심이 원점이 되는 원을 그려서 일단 뭐부터 빨리 구할 거냐면 반지름부터 빨리 구해볼 거야. 15, 마이너스 8 4사분면점이지. 그러면은 그 반지름 길이가 얼마냐 하면 이게 x좌표랑 y좌표를 관찰하는 거니까 당연히 수선발을 x축에 하나 찍고 당연히 y축에 하나 찍어서 이렇게 반지름을 재야지. 그러면은 x좌표가 15니까 이 주황색 길이가 15고 여기 연두색 길이가 8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비율 8대 15 대 17. 자,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반지름 길이가 17이야. 아니면 할아버지 모셔와서 계산해도 289가 나와. 그래서 그게 17의 제곱수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의에 따라 한번 써보면 사인은 반지름에 일단 반지름 구했고 원 위의 점 y좌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8 나누기 17. 그래서 정답 요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코사인은 x좌표랑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나누기 17. 자, 그러면 이제 탄젠트도 써보면 탄젠트는 이제 원점과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15, 마이너스 8이랑 0,0이랑 기울기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구해보면 15분의 마이너스 8 되겠어요. 이해되는 것 같아? 그러면 괄호 1번을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정의에 따라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 해볼까? 그래서 괄호 1번도 그림 그려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을 찍어보 이렇게 3, 4분면 점 찍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러면은 반지름 길이가 5잖아? 그러면은 이제 사인은 마이너스 3 나누기 5. 그래서 5분의 마이너스 3. 맞지? 그래서 코사인은 5분의 마이너스 4. 그러면 탄젠트는 뭐라고 쓸 거냐 하면 4분의 3 이렇게 쓰겠지. 4분의 3.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은 이 점이 4사분면 점이야. 4사분면의 점이 위치하면 동경 또한 4사분면에 존재하지.
그럼 4, 4분면 각일 때 세 개 중에서 뭐만 플러스 값이야? 코사인만 플러스지. 왜 4, 4분면이면 코사인만 플러스일 것 같아? 무슨 좌표가 양수값이니까? x좌표가 양수니까. 그럼 반대로 3, 4분면점이면은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음수지. 그렇기 때문에 사인이랑 코사인이 둘 다 어때? 음수고 탄젠트는 양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좌표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이 좌표 관점으로 이해를 시도해야 왜 4분면에 따라 1, 4분면은 전부 다 플러스고 4, 4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인지가 이해가 된단 말이야. 거든. 뭐 얼사탕코네 올산타크로스네 뭐 별의별 방식으로 다 외워. 진짜로 별별 자기 방식으로 외운단 말이야. 근데 좌표 관점, 좌표로 삼각함수가 정의된다는 거를 딱 받아들인 순간 이게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정의를 기반을 두고 사분면에 따른 부호를 이해하려고 시도해봤으면 좋겠다고. 알았지? 자, 그러면은 또 연습해 볼게요. 자, 351번 보면, 자, P점의 좌표를 구해봐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 이거는 이제 약간의 도형 관점이 좀 필요해서, 약간의 도형 관점, 저기 3분의 2파이면은 저 직각삼각형 각이 하나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요만큼 분홍색으로 표시한 게 3분의 2파이니까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3분의 파이란 말이지. 각으로 치면 60도죠. 60도.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 요 빨간색 길이가 1이니까 바로 주황색 길이가 얼마냐고 알 수 있냐면 2분의 1이라 알 수 있고, 연두색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P점 좌표는,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좌표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 알아.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해서 R 값이 어차피 1이니까 좌표를 바탕으로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써보면 좋겠어요. 사인이 얼마 나오는 거야? 사인이 무슨 좌표 본다 했어? 그럼 얼마 써야 돼? 반지름 R 값이 어차피 1이니까 사인은 2분의 루트 3이지. 그럼 코사인은 얼마겠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탄젠트 값은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 기울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렇지 않아? 근데 여기서 계산해서 이 탄젠트 계산 과정을 잘 주목해 보면, 자, 사인이 지금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이 반지름분의 x좌표예요. 근데 탄젠트가 이게 원점과의 기울기를 하다 보니까 0,0이랑 x, y 가지고 기울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결국 이 탄젠트가 뭐랑 똑같냐면, 나눴을 때 x분의 y, 맞아. 그래서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도 볼 수 있는 거야. 자, 매우 중요합니다. 자, 144쪽에 삼각함수 사이 관계 나오죠. 이거 별 꼭 쳐두세요. 별 몇 개 쳐야 되지?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별 좀 많이 쳐두고. 144쪽 144쪽. 이거 탄젠트가 아까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는 건 방금 일반화 증명을 한 거야. 그 사인, 코사인, 사인 나누면은 이렇게 x분의 y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 두 번째 증명도 30초도 안 걸려. 그러니까 이제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야. 반지름이 1짜리인 원. 그럼 중심이 원점이니까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느 사분면에 위치하든 x좌표는 코사인이었어, 사인이었어? 코사인. y좌표가 1했잖아. 그러면 요 네모가 원 위의 점이잖아. 그래서 x자리에 x좌표 들어가고
y 자리에 y 좌표 들어가면 당연히 왼쪽과 오른쪽이 어때? 이렇다고. 그치? 이게 증명이야. 그 두 번째 내용을 증명하라 하면. 근데 삼각함수 제곱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코사인하고 거기 표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혹시 돼 있지 않아? 제곱을 할 때 꼭 저렇게 써야 돼.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파란색처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코사인 6분의 파이하고 이거를 이렇게 근본 없이 파란색처럼 써버리면 이게 코사인 6분의 파이라는 값을 제곱한 건지 아니면 6분의 파이라는 각을 제곱한 것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한 건지가 구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돼. 자, 그래서 표기를 쓸 때 이렇게 괄호를 치고 제곱을 하거나 아니면 꼭 이렇게 쓰십시오. 그래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이게 1이라는 거.